자, 이번 시간에는 전치사 with와 함께 쓰이는 분사구문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전치사 표를 보시면 전치사 with가 있고요. 그 다음에 n은 noun, 명사란 얘기입니다. 자,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영어적 약속이에요. 명사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ing가 붙었죠? 그러면 이 ing는 원래 동사였겠죠. the verb였어요. 거기다가 ing 붙인 거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였죠? 앞에 주어 동사도 따로 있었겠구나. 문장을 합쳤구나. 여기까지 오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게 동사였으면 얘하고 얘는 주어하고 동사 관계가 성립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하고 얘가 주어 동사 관계가 돼서 얘가 동사였으므로 얘는 주어였던 거예요. 하지만 여기 ing가 붙었으니까 진짜 문장의 주어 동사는 앞쪽에 있었겠죠. 아니면 요 뒤쪽에 다시 주어 동사 컴마 찍고 주어 동사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다시 그럼 반대로 얘하고 얘는 능동과 진행, 얘가 하는 거니까 ing잖아요. 얘하고 얘가 행동의 주체가 되고 진행한다는 개념을 갖고 있는 말이고, 그 반면에 이 명사하고 pp는요 B 플러스 pp처럼 B가 빠져있긴 하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모든 과거분사 앞에는 비동사가 있다. 그럼 비동사가 있는 거냐? 그 앞에는 얘는 당연히 주어였겠지요. 지금은 주어가 아니라. 말 이해되시나요? 주어 동사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수동의 관계로 또는 완료의 관계로, 다시 수동과 완료의 관계로 맺어진 것이고요. 이건 능동과 진행의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전치사 with냐? with가 갖고 있는, 지워볼게요. 전치사 with가 갖고 있는 함의가 있어요.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번역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영어적인 감, 어떤 feel이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 예전에 배웠어요. 이런 겁니다. 먹다란 동사에 대상이 필요하죠. 주체가 있었겠죠, 당연히. 근데 거기에 밥도 있고 빵도 있고 라면도 있었을 거예요. 얘네들은요, eat이란 동사의 직접적인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치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눠놓으시고 박도일은요, 이건 음식이 아니잖아요. 제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떡한다? 둘이 짝을 못 맺죠. 그래서 중간에 어떤 끼임새 역할을 해주는 with가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해필이 with냐면 앞에 주어 동사가 벌어졌을 때 그때 함께 있었던 적절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적절한 사람이나 적절한 모양, 적절한 도구, 뭐 이런 걸 가리키는 게 with예요. 자, 내가 went out 했어요. went to 뭐 theater 갈까요? movie? movie 갑시다. 뭐 VIE. 자, 내가 시네마 영화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함께 적절하게 채웠던 사람이 my friends예요. 그럼 친구들이라고요. 다시 한번 with가 우리나라 말로 함께, 뭐 그게 꼭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적절하게 사이좋게 그런 채워지는 그림, 요게 전치사 with가 갖고 있는 뜻이에요. 앞에 있는 주어 동사 문장에다가 적절하게 채워주는 느낌, 요게 전치사 with가 갖고 있는 뜻인 겁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의 동작이 있었을 때 그때 적절하게 채워지는 동작, 그걸 우리나라 말로 굳이 번역하면 한 채로 하면서 뭐 어떤 경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갖는 거죠. 자, 표를 한번 볼까요? 표를 한번 조금 보시면 내려가서, 자, 전치사 with가 있고요. 거기에 명사가 있고, 명사가 있을 때 야구에는 능동의 관계로 능동과 진행의 의미를 갖는다. 야구에는 반대로 수동과 완료의 의미를 갖는다. 예문을 바라보겠습니다. I went out for a walk with my dog following me. 이랬네요. 내가 밖에 나갔는데 그 이유가 뭐였다? 산책, 걷는 거를 위해서 나갔대요. 걷는 걸 위해 나간 거, 걷는 것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나간다. 산책하러 나갔네. 근데 그때 함께 벌어진 게 뭐였냐면 강아지를이 아니라 강아지하고 following 사이에는 주어 동사 능동의 관계잖아요. 강아지가 나를 따라오면서 나는 걷고 있었던 거죠. 밖에 나간 겁니다. 그래서 한 채로 하면서 이런 뜻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두 번째 형 볼게요. The old man sat reading and his dog was sleeping beside him. 자, 노인이 앉았는데 읽고 있었네. 읽고 있었던 것도 뭐죠? ing가 붙었네. 그러면 동사였네. 그러면 누가 있는 거야? 셋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주어가 빠져있잖아요. 그 빠진 주어는 이 사람이겠네요. 그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모든 진행형은요, 비동사만 진행형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자동사는 진행형이 다 될 수 있어요. 어찌됐건 노인이 앉아서 읽고 있었지요. 그리고 접속사, 그때 벌어졌던 동작, 그의 강아지가 자고 있었네요. 그의 옆에서. 이렇게 접속사로 합칠 수 있는데 더 간략화 시킬 수 있단 말이야. 어차피 얘랑 주어 동사 관계가 성립하니까 접속사 and를 빼버리고 전치사 with 써서 요 두 개를 주어 동사 관계로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어떠세요? 위에 있는 것보다는 밑에 있는 게 훨씬 더 간편해 보이지 않냐 이거죠. 같은 효과를 내는데. 그럼 말의 효율성은 밑에 게 높은 거죠. 말의 효율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좋은 거잖아요. 이렇게 더 좋은 문장이 된 겁니다. 간략화 시킨 겁니다. 그의 강아지가 자고 있었어요. 그때 함께 벌어졌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길 바라고요. 그 밑으로 한번 좀 내려가 볼게요. 그 다음에 수동의 관계일 때 어떻게 되느냐 클리어를 한번 해보고요. 클리어. 자, 봅시다. He was sitting. 이게 진행형이네요. 그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때 혼자 있었대요. 혼자서 앉아 있었는데 그때 벌어진 게 뭐야? 그의 팔을 하지 말고 습관입니다. 그거 그의 팔과 folded 이를 빼게 되면 fold는 동사였잖아요. 그러면 수동의 관계로 연결된 거네요. 이를 붙여서 팔이 접혀진 거야. 그럼 자기가 팔을 이렇게 접은 상태죠. 팔 입장에서는 접힌 거고요. 그래서 his arms folded. 그때 함께 벌어진 거니까 우리나라 한 말로 하면 한 채로 집어넣어 보세요. 앉아 있었는데 그때 팔을 이렇게 접은 채로 이렇게 해석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he advanced slowly and her eyes were fixed on me. 그 사람은 advance, 앞으로 나가다, 전진하다, 앞으로 나갔다는 얘기죠. 천천히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접속사를 썼네요. Her eyes, 그 여자의 눈이 were fixed on me. 딱 고정돼서 붙어 있었대요. 나한테. 나를 응시했다. 나를 째려본다. 나만 쳐다본다. 뭐 이런 상태로 앞으로 천천히 나왔대요. 좀 약간 섬찟하네요. 어쨌든 she advanced slowly. 이쪽은 주절이고요. 이때 함께 벌어졌던 동작을 with로 표현했고 her eyes하고 were fixed는 당연히 당연히 주와 수동의 관계로 연결된 건데 이때 was를 빼버리고 her eyes fixed on me. 참고! 자, fixed가 과거분사죠. fixed. 하나 더 fixed. 이렇게 XED. 요 과거분사 빼는 항상 형용사이기 때문에 비동사가 있는 것이고요. 이 빼는 근거가 뭐냐면 fixed만 보더라도 비동사 있는 거 알 수 있잖아요. 따라서 빼도 여기 있다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단 여기다 were를 쓰는 순간 전치사를 쓸 수는 없죠. and로 바꿔 써야 됩니다. 왜? 접속사로 써야 되니까. 동사가 있잖아요. 이렇게 간략화 시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밑으로 한번 내려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저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문제 풀어보십시오. 자, 문제들 잘 풀어보셨나요? 답을 한번 맞춰볼게요. 나는 입을 다문 채 구석에 앉아 있었다. 구석에 앉아 있다가 앞에 있네. I was sitting in the corner. 근데 with가 붙었어요. 그럼 동작이 또 하나 나와야겠네. 입을 다물었다. 그럼 내 입을 다물었으니까 원래 문장은 my mouth. my mouth. 그 다음에 was shut 하면 되겠죠. was shut. 이 상태를 이걸 집어넣어야 돼요. 이렇게. 그럼 내 전치사로 연결됐기 때문에 주어 동사 관계로 성립돼서는 안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my mouth를 먼저 쓰고 was를 빼시는 게 맞죠. 왜? 이거 과거분사니까 이거 빼도 알 수 있잖아요. 하지만 얘랑 전치사 with 다음에 주어 동사 관계 성립이 되는 것이고 입을 담은 사람은 따로 있고 입 입장에서는 지가 담은 주체가 아니니까 수동이 돼야죠. 그래서 with my mouth shut 이렇게 쓰면 될 겁니다. 여기다 my mouth shut 이렇게 쓰면 맞았을 겁니다. 되셨나요? 두 번째 거 그녀는 TV를 켜놓은 채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She's washing dishes. 자,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여기 있네요. 그때 함께 벌어진 동작 그렇게 보시면 TV를 켜놨네요. 그럼 TV는 켜다의 주체가 안 되죠. 이거 수동으로 가겠다. 그럼 원래 문장은 The TV was turned 걷다가 불이 들어오는 느낌 on. 근데 여기다가 전치사 with로 나왔으니까 주어 동사 쓸 수는 없고 얘를 빼면 되겠죠. 뺐다 그래도 주어 동사 관계 성립되거든요. 그럼 the TV turned on 이게 맞는 거겠죠. the TV was를 빼시고 turned on 이게 맞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긴 채로 검정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She wore a black dress. 자, 검정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때 함께 벌어진 동작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머리를 빗었으니까 her hair 그 여자의 머리가 빗다의 주체는 아니니까 얘도 수동으로 가야겠네. 그러니까 her hair was 그 다음에 combed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back neatly 뒤쪽으로 단정하게 이 상태에서 전치사 with로 연결됐으니까 동사가 있으면 안 돼. 빼십시오. 그래도 주어 동사 관계 성립되는 거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빗겨졌다. 가능하죠.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셨다면 잘하신 거고요. 걔가 옆에 앉아있는 채로 전화통화를 했다. He talked on the phone. 이 사람이 전화통화했다가 이쪽에 있네. 그때 함께 벌어진 동작 그래놓고 강아지가 주체네요. 근데 강아지는 잠자다의 주체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건 능동으로 가야겠네. 그러면 강아지 his dog 그 다음에 sleeping 앉아있는 거니까 자는 게 아니라 sitting 하면 되겠네요. His dog sitting. 여기다 was를 쓰게 되면 with가 없어져야 됩니다. was 쓰지 않았으니까 분사구문을 이용해서 his dog sitting 이렇게 바꿨으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볼게요. 5번째까지 있었거든요. 클리어를 한번 해보시고 clear. 자, 5번 봅시다. 그는 발에서 피가 나는 채로 걷고 있었다. He walked and walked. 자, 그 사람은 걷고 또 걸었다.
아주 오랫동안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벌어졌던 동작, 피가 흐른다. 피가 흐르는 건요, bleed란 동사 써야 되는데, 이건 뜻이 두 가지죠. 자, 그냥 피가 납니다 하고 자동사입니다. 누구한테 피를 뽑아요. 그럼 다른 대상이 있는 거죠. 체열을 한단 말이에요. 피를 뽑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타동사겠죠. 근데 이건 지가 피가 스스로가 난 거잖아요. 누구한테 누가 피를 빨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동사를 쓰면 되겠고, 자동사는 수동이 없잖아요. 따라서 다른 his feet 쓰면 될 거죠. his feet 해놓고, 그 다음에 원래 문장은 was bleeding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bleeding도 현재 분사잖아요. 분사는 형용사잖아요. was 빼도 얘랑은 주어 동사 관계가 성립되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의 발에 피가 나고 있는 채로 걷고 있었다. 이런 뜻이 나오는 거죠. 자, 잘 풀어보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거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분사구문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한 번 더 수업하는 걸 하겠습니다.